4학년 이제 루비콘의 시기를 완전 루비콘 강을 걷는 거예요. 때로는 아예 4학년의 모습에서 약간은 많이 컸는데 이런 느낌도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분리가 아니라 이제 멀리 떨어집니다. 친구하고도 멀리 떨어지고요. 부모님하고도 옛날에 우리의 그 가까웠던 감성에서 좀 멀어지게 돼요. 아직은 스윗하고 따뜻하지만 옛날처럼 폭 안기거나 그러한 느낌은 사라지는 시기죠. 부모로서는 아쉽고 섭섭할 수도 있지만 축하해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특히 어른들을 대상으로 충돌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건방진 태도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아이들한테 이러한 모습이 나올까? 역시 3학년과 비슷하게 아직은 불안하죠. 적응이 안 된 거예요. 떨어진 세상과. 그리고 아직은 이 지구의 땅에 딱 발을 딛고 서 있는 게 어색한 겁니다. 마치 그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로 타고 내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멀리 떨어진 이 순간에 아이들은 어떤 변화가 또 따라올까요?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 독립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 학년에서도 이 독립심이 좀 과하게 발달이 돼서 이 4학년 후반, 5학년 초반이었나요? 요 시기 때 나름대로 집에서 집을 나가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선생님으로부터도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집에서도 드디어 3학년 때까지는 사실 집에 혼자 있으라면 무섭다고 정말 얘기를 해요. 거짓말인 것 같지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집에 혼자 있을 수 있겠는데 점차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때로는 집에 혼자 있겠다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정보다는 친구를 더 많이 찾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이 독립성이라는 것은 상대로부터 좀 떨어져서 그 상대를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른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 관찰은 물론 느낌을 동반하긴 하겠지만 서서히 약간 지적으로 상대를 관찰하기도 하고 그 지적인 측면은 뭘로 표현하냐면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얘가 옛날에 이런 단어를 알았었나? 이런 단어는 어디서 배웠지? 할 정도로 언어의 감각이 풍부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시기가 나와서 친구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친구의 험담을 하기도 하고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단으로 패가 갈려서 싸우기도 하고요. 특히 다른 학년 동생들이나 좀 자기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멀어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따돌리는 그러한 모습도 4학년 때 종종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발달을 도와줘야 될까? 또 숙제가 생기죠. 한 개인과 개인이 멀어진다는 것은 반대쪽에서 보면 다른 세상과 만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세상과 근데 만날 때는 1, 2학년 혹은 3학년 때까지 만날 때는 굉장히 수평으로 딱 맞는 것 같이 보이고 좀 멀어졌다가도 만났을 때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느낌을 갖기 마련인데요. 이 4학년 때 다른 세상과의 만남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딱 만나는 게 아니라 교차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교차와 교차들이 만나면 어느 정도의 공간적인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공간의 형태를 느끼게 되고요. 이 4학년 정도 됐을 때는 형태 그리기에서 전에는 별로 원을 그려보았을 수도 있지만 이 원이 주는 공간의 느낌을 원을 그릴 때 이 선만 치중한다면 이제는 이 선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형태 그리기에서는 얽힘, 어느 선이 위에 있고 어느 선이 아래에 있는지 이 얽힘에 대해서 얽힘을 직접 그려보고 형태를 만들어 봄으로써 이 세상에 대해 세상이 얼마나 얽혀 있고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형태 그리기에서는 그래서 전통 문양, 우리나라의 매듭에 관련된 전통 문양으로도 형태 그리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밧줄을 꼬아보고 그 밧줄의 꼬임의 형태를 그대로 형태 그리기로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신은 전지전능한 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4학년 때도 이제 신화를 다루게 되는데요. 북유럽 신화를 저는 했는데 북유럽 신화를 하다 보면 이 신들이 굉장히 인간하고 닮아 있다는 느낌을 많이 겪게 됩니다.
신들도 실수를 하게 되고요. 신들도 죽어요. 신들도 막 거짓말을 하고요. 장난도 치고 또 반대로 신들도 협력하기도 하고 신들도 회의를 해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도 겪게 됩니다. 전지전능한 게 아니죠. 물론 아직은 신들이기 때문에 신들이 할 수 있는 권능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4학년 시기 아이들은 흥미와 재미를 느낀과 동시에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신들도 이러한 좌충우돌을 겪고 인간계와 비슷한 느낌을 갖는데 우리들도 지금 딱 그 시기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천상의 세계에 있다가 내려왔지만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이 다 도와줄 것 같기도 했었지만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 라는 쪽에서 이제 연결이 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때 뭐 북유럽 신화만 하는 건 아니고요. 민족에 대한 신화를 많이 좀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화도 들려주고 중국 신화도 들려주고 하면서 신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북유럽 신화에서 그 큰 거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거인이 죽게 되거든요. 그럼 그 거인의 뼈가 산맥을 이루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6학년 광물학을 하면서 느끼게 된 점인데 이때 어찌되면 이 사람의 뼈가 광물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라는 씨앗을 그 신화를 통해서 연결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최근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점들을 미리미리 알고 있다면 저학년에서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거나 배워나갈 때 더 나중에 이러한 씨앗들이 어떠한 상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을 깊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수업을 구성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분리가 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의 공간이 확장되고 그리고 시선도 더 멀어지고 그리고 더 알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 4학년 시기에 동네학이 출연을 합니다. 동네학의 시작은 내 방 혹은 우리 교실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 교실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내 방은 어떻게 되어 있지? 3학년 때 배웠던 측정의 기술을 저는 같이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방의 크기를 다 재보고 나의 가구의 위치,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고 우리 교실도 그런 차원으로 같이 그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독수리가 돼서 하늘 위로 날아갑니다. 나의 방을 하늘 위에서 봤을 때 혹은 나의 교실 혹은 우리 학교를 하늘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일까 하고 우리의 몸을 하늘로 다시 끌어올려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네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 동네를 이곳저곳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을 초빙을 해서 이 동네에 어떠한 길들과 어떠한 삶 그리고 어떠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학교가 지금 있는 이 화곡동은 왜 화곡동인지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함께 알아보았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러면 자신의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을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지도, 약도를 그려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려보게 하면 제가 지금까지는 자기 집을 중심으로 놓은 친구는 아직은 없었어요. 대부분 학교를 중심으로 놓고 그렇게 집을 좀 구석 쪽에 그려놓고 이렇게 학교로 찾아오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고요. 결국에는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서 있는지, 전에는 절대적인 위치였다면 이제부터는 상대적인 위치, 상대와 내가 떨어져 있고 상대는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얽힘과 꼬임의 세상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이 동네학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고 당연히 이 동네학을 통해서 그럼 이 동네에는 어떤 문화가 있고 또 지리적으로 우리는 어디 쪽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학이 출연을 합니다. 이 동물학도 무화와 이야기를 통해서 동물의 특성들이 사람에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이제는 약간 더 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힘으로 동물학으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특성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이 동물들의 특성이 과연 그러면 인간에게도 들어가 있는가? 라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느끼게 되고요. 직접 그 동물을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그림을 통해서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소 작업을 통해서 동물을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동물이 갖고 있는 특성, 느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의 특성 통해서 나를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학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사친영산을 잘 해왔고 나눗셈까지도 했지만 이제 완벽한 분리가 된 4학년 때 드디어 분수가 나오게 됩니다. 분수를 하기 위해서 막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요. 이게 수학 시간인지 요리 시간인지 목공 시간인지 헷갈릴 정도로 계속 먹는 거를 자르기도 하고 부침개도 붙여보고 나누고 쪼개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활동들을 통해서 분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점차 분수도 사친영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통분도 하고 약분도 하게 되는 것들을 점차 5학년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다루게 됩니다. 5학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학년에서 분리가 됐고 굉장히 불안정한 이 시기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넘겼다면 불안감을 완전히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게끔 좀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반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과목들과 안정된 리듬 속에서 잘 버텨왔다면 드디어 5학년 때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균형과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시기, 신체적으로도 뼈와 근육에 아주 잘 조율되어 있는 악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아이들이 서 있고 앉아 있고도 잘 하게 되고요. 어떤 수업을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높고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굉장한 안정감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배움의 의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직 5학년에 올라오지 않은 선생님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셔도 되고요. 이 5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선생님한테 계속 다가와요. 한편으로는 수업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4학년 때도 막 동네학도 나오고 동물학도 나오고 해서 수업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지시는데 이제 5학년 때 들어가면 과목의 수가 훨씬 많아져요. 이제 역사도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고 식물학도 들어가게 되고 동물학도 5학년 때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수학에서도 분수를 넘어서 소수로 들어가게 되고 이 소수가 두 가지죠.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그런 소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0점 몇몇 하는 그런 소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게 되고요. 또 0점 몇몇 하는 그런 소수로 넘어갈 때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잖아요. 분수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추상적인 사고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드디어 됩니다. 뭐 그 전부터 나눗셈도 그렇고 분수를 통해서 추상의 입구에 다다랐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기가 5학년이고 이 몸의 조화로움과 내면의 조화로움이 갖춰졌을 때에만 이게 저는 시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준비된 상태 이전에 이것을 갖다가 쓰게 되면 과연 아이가 이걸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개념화로 정말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제 식물학을 좀 보게 되면 3학년 때 저희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식물에 대한 그렇게 뭐 어색함이나 굉장히 갑자기 식물을 왜 하지? 이런 마음을 들지는 않아요. 우리가 농사를 몸으로 직접 경험해 봤다면 식물학은 이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는 지적으로 조금 관찰하고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계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흙과 물과 햇빛 어떻게 조화로워 되는지를 농사에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사고적인 작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식물학이고요. 식물은 이제 좀 더 묘사를 더 상세하게 하고 그 식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느끼게 합니다. 동물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물학을 배우는 이유는 식물성이 식물에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인간 속에는 그러면 어떻게 내포되어져 있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물학을 통해서 사계절의 순환도 같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계절의 순환은 추후에 지리와 기상학을 만날 때 또 토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학년 때는 3학년 때랑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3학년 때 우리가 장인을 만나고 옛날의 것들을 우리가 같이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간의 발달사를 어렴풋이 느꼈다면 5학년에 고대사를 배우게 되는데 고대 인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까지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쭉 연결지어서 갑니다.
이제 고대 인도사부터 고대 인도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의 인간과 신이 같이 사는 그런 느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점차 인간과 신에서 분리되고 인간 스스로 물론 신의 존재를 아직도 섬기고 우리가 뭐 사후의 세계를 관장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배우게 되지만 점차 이건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활동에 의해서 세상이 구현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서서히 이집트와 그런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집트 정도까지 오면은 조금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특히 그리스로 넘어가면 그리스 신화와 함께 하지만 이 신화적인 배경들이 다 역사와 함께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그 도시국가들이 그리스에서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지고 그 도시국가들의 관계, 그 실질적인 그런 전쟁들, 그리고 또 교역들, 그리고 그 그리스가 그럼 아테네가 발달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는 무엇인가라고 돌아봤을 때 그 지형적인 특징들까지 같이 결합해서 지리학과 연결되어서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광물학을 살짝 토대를 깔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기를 만듦에 있어서 약간 화학적인 부분도 약간 씨앗을 뿌려놨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은 신화적인 요소가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고대사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인간 문명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과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다양성에 대한 것들도 경험하게 되죠. 이 5학년의 아름다운 시기를 정말 만끽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5학년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그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6학년에 대해서 이제 겪게 됩니다.